센트리아의 비오 장금희입니다. 오늘 제가 초이스를 지난달에는 원폰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강의에서. 그래서 이번 달에는 누트리라이트로 한번 찾아뵙습니다. 이 누트리라이트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순서대로 더블 X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누가 뭐 나는 무릎이 아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조인트 가드죠. 조인트 가드 먹어. 나는 뭐 요즘 뭐 속이 쓰리고 그래. 그러면 이스트비 먹어.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증상별로 한번 오늘 초이스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 기능 회복 제품, 그다음에 뇌 건강 제품, 그다음에 관절 건강 제품, 그다음에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눈 건강 이런 순으로 겹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 하다 저기 하다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초이스의 기준은 아마 65번부터 가격이 조정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초이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란색 초이스부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나온 파란색 초이스가 있는데 노란색 초이스까지는 가격이 조정된 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노란색을 많이 갖고 계셔서 노란색을 기준으로 페이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간 기능 회복 제품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블 X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블 X를 조금 한 3분 정도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우리가 더블 X가 29쪽에 들어가 있어요. 더블 X가. 그런데 더블 X는 우리가 사람들이 전달할 때 더블 X가 일반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91,000원, 88,000원 꽤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더블 X를 알게 되면 이 가격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하루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셔서 전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 만약에 정말 한 가지만 먹고 싶어 그러면 더블 X를 강력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블 X도 불편하시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또 세부적으로 하나씩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더블 X는 우리 사람 몸은 다 아시다시피 60쪽에 100쪽의 그런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검사라는 걸 합니다. 처음에는 혈액 검사를 하지만 혈액 검사로 뭔가 찜찜하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세포가 모이면 우리는 조직이 되거든요. 조직이. 조직이 또 모이면 어떠한 장기가 돼요. 이 장기를 우리는 또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아팠을 때 우리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디테일하게 검사할 때 조직 검사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세포를 떼어내서 관찰을 하는데 이게 세포가 튼튼하면 건강한 거고 세포가 좀 잘못됐다.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병을 의심하고 암을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세포의 구성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영양소죠. 왜냐하면 세포가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X를 말할 때 얘는 세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항상 말합니다. 얘는 세포의 먹이야. 세포는 물과 단백질과 인지질 각종 영양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밥은 여기서 세포에서 밥은 물이에요. 물이 66%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포는 물이거든요. 밥이. 그럼 반찬은 뭐냐? 반찬은 단백질과 인지질과 이런 비타민 무기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물만 먹고 삽니까? 단식 투쟁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찬이 필요합니다. 그 반찬이 영양소예요. 그래서 너가 그냥 상다리 휘도록 뭔가를 차리지 말고 정말 네 몸에 필요한 중요한 반찬을 넣어라. 그게 바로
더블 X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사람들이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지 않는 세포는 4세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재생이 돼요. 그런데 이 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영양소가 바로 식물 영양소나 영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식물 영양소, 그중 한국의 기계에서는 뽑아낸 게 19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19가지의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로 더블 X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반찬이다. 완전 임금님 수라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거 뭐 먹을 필요 없어. 그냥 정 반찬하기 싫으면 더블 X 먹어.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 더블 X가 세포의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블 X는 식생활에서 채울 수 없는 영양소를 다 채워줘요. 그래서 한국 식단에 딱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이토칼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흰색과 초록색은 많이 먹어요. 흰색과 초록색은. 그러나 우리가 보라, 검정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라, 검정. 근데 얘가 골고루 우리 식단에 맞게 골고루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관건인 식물 영양소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식물 영양소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 특별한 기능이 뭐냐면 신생혈관을 차단합니다. 신생혈관을 차단한다. 그럼 신생혈관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신생혈관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혈관을 몸에서 만들어요. 걔가 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포가 변형이 되면 암이 돼요. 암이 되는데 걔가 바로 신생혈관이고요. 또 신생혈관이 뭔지 아세요? 지방이에요, 지방. 왜냐하면 지방이 1kg 증가될 때마다 그냥 우리 생각할 때 그러는 거죠. 지방이 1kg 증가될 때마다 그냥 아우 살이 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지방 1kg에 혈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할 때 피가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럼 쓸데없는 혈관을 만들었으니까 쓸데없이 영양소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계속 영양 실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블 X가 신생혈관을 차단하고 암을 잡아먹고 신생혈관을 번지는 걸 막아준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찬, 완벽한 반찬인과 동시에 또 다른 질병을 예방할 때는 더블 X가 최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나라 기계는 19가지지만 미국의 기계로는 100가지가 넘는 식물 영양소가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포의 재생에는 꼭 뭐가 필요하다? 더블 X. 그래서 모든 증상별 식품에는 더블 X를 기본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블 X를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책에다 쓸 수 있는 내용이 다 써 있어요. 뭐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 인스턴트 중심의 식습관, 야외활동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은 사람, 이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이야기고 지금 제가 해드린 그 19가지 식물 영양소로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DNA 구조를 바꾸고 재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LDL 수치를 억제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삼아서 더블 X는 모든 증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제가 지금 이 더블 X 설명하는데 약 몇 분이 걸렸냐면 6분, 5분이 걸렸어요. 5분. 그럼 우리 리더님들 5분 동안 더블 X를 초이스 펼쳐놓고 이렇게 저처럼 그냥 쪼르륵 얘기할 정도 되면 더블 X를 어필이 되겠죠. 거기다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으면 추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영양, 풍족한 반찬, 새로운 질병 차단, 여기에서는 더블 X가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 회복 제품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요. 유산균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쭉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36페이지에 아세로라가 나옵니다. 아세로라. 아세로라. 간 기능 회복할 때 이제 아세로라 제품이 들어가는데 간 기능 회복할 때 정말 나는 좀 제대로 잘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제품이 2, 4, 6, 8에 9가지예요. 9가지. 간 기능 식품을 완벽하게 조금 제대로 먹는다 하면 9가지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9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 9가지가 다른 질병에도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9가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더블엑스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 회복에 중요한 게 아세로라예요. 그러면 아세로라 C 하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강력한 게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가 가장 강력하겠죠. 그러면 이 왜 아세로라를 선택했을까? 그 많은 비타민 C 중에 왜 아세로라를 선택했을까? 물론 아세로라보다 몇 배 많은 비타민이 함량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세로라 C가 일반적인 비타민 C를 섭취하기에 가장 함량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귤이 한 개 먹을 때 35mg의 비타민 C가 있어요. 귤을 우리가 까먹잖아요. 그러면 35mg의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이 아세로라 C 한 알이 200mg거든요. 그래서 귤 6개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귤 6개를 까먹으면 아세로라씨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귤 12개를 까먹으면 아세로라씨 2개를 먹는 거예요. 내가 귤 18개를 먹어야 아세로라씨 3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함량을 많이 먹지 않고도 근데 귤을 이런 식으로 먹으면 우리 거의 뭐 감기 걸렸을 때 아세로라 10알씩 먹잖아요. 그럼 10알씩 먹으면 귤을 몇 개를 먹어야 돼요? 10알에다가 6, 60개를 먹어야 돼요. 60개. 그러면 한 박스가 넘어요. 그럼 우리 감기 걸렸을 때 10알, 10알, 10알 먹어봐. 이렇게 하면 귤 한 박스, 2박스, 3박스 먹어. 똑같아요. 근데 그 3박스 돈도 장난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 박스 사 먹으려면 적어도 2만 원이에요. 그럼 3박스, 30알에 3박스 먹으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76,000원짜리 아세로라 C를 사서 한 달을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격을 비교해주면 이 아세로라 씨가 너무 싸요. 그런데 이 아세로라 씨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얘가 세포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이런 말이 있어요. 세포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얘 보디가드예요. 우리의 보디가드.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인데 사실 국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비타민 C 하루에 600에서 700ml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세로라 씨 3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량으로 한 알, 한 알, 한 알 이렇게 먹으라겠어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거는 화학 비타민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리더님들이 귤을 한 자리에서 너무 맛있어서 반 박스, 한 박스 먹어서 큰일 나요? 그냥 얼굴이 좀 노래질 뿐이에요.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은 설사 좀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과량을 먹었을 경우에는 설사를 좀 할 뿐이에요. 설사를 좀 할 뿐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몸이 지금 너무 지쳤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전자가요, 빠져가요. 하나씩. 이렇게 세포에 있는 전자가 하나씩 하나씩 빠져가거든요. 그럼 얘가 바보가 돼. 하나가 빠져가지고 헬렐렐레 구실을 못해. 그럴 때 비타민 C를 딱 먹으면 비타민 C의 전자를 가지고 얘를 딱 채워놔요. 채워줘요. 채워줘. 이렇게. 그럼 얘가 채워지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채워지면 비타민 C가 또 삐꾸가 되네. 비타민 C가 뺏겼잖아. 그러면 비타민 C가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유해산소로. 그러면 이 똑똑한 비타민 C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몸에서 머물 수 없어. 밖으로 나갈게 하고 오줌으로 쏙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다 나와. 소변으로 다 나와. 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 나온 애들이 전자를 채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오줌에 비싼 오줌을 싸라. 오줌에 비타민 C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아세로라 C에도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500회의 관리 품질 관리 시스템을 해요. 500회. 그리고 안정성, 신뢰성이 있는데 원래 얘가 하와이에서 재배됐었어요. 하와이. 아세로라 씨가. 그래서 이 아세로라 씨를 원래는 뭐라 했냐면 칼렌버그 품종이라고 했어요. 칼렌버그. 이걸 칼렌버그가 시작했기 때문에.
칼렌버그 품종이라고 했는데 1998년에 브라질에 농장을 만든 거예요. 오바자라 농장을. 그래서 지금은 오바자라 농장에서 거의 14,000포의 아세로라를 수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아세로라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타민 C를 아세로라를 담을 때 뭘 추적하는 줄 알아요? 당분 모니터링도 해요. 당분을 이게 많이 먹으면 당분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빨갈 때 따지 않고 초록색일 때 따요. 영양분이 최고일 때. 왜냐 우리가 마트에서 먹을 때 아세로라 체리는 빨갛죠. 빨간 거는 당분만 있어요. 걔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당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우리가 먹는 아세로라 C는 초록색일 때 딸 때 당분 모니터링을 해서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정말 아세로라 C 간 회복에 좋은데 그러면 이 비타민 C가 간 회복에 왜 좋을까? 얘는 조직과 조직을 강하게 만들어요. 간 회복에 얘를 넣는 이유가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서 강하게 만들고 얘가 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해독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간 기능 회복에 비타민 C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간 기능 회복의 가장 관건이 비군이죠. 비군은 한 장 넘겨 보시면요. 비타민 B 플러스와 이스트비가 나와 있어요. 간 기능 회복에. 그러면 비타민 B 플러스부터 할게요. 이 비타민 B 플러스는 비타민 8가지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B군은 왜 간 기능 회복에 좋냐면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간이 뭐 병 있는 게 아니라 제가 GOT, GPT가 항상 높아요. 심할 때는 다른 사람의 거의 8배 까지 올라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암회의 하기 전에는 거의 한 2 년에 한 번씩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파 가지고. 그러면 이 비타민 B군이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 이 비타민 B군은 간의 에너지 대사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간의 에너지 대사의 기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계속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암회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암회 하기 전에 간이 수치가 올라가서 그때는 막 학원 강사할 때인데요. 막 수업을 새벽 2시까지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맥주 한 캔을 들고 와요. 그래서 비디오 보면서 맥주를 먹어요. 그럼 해가 떠요. 그럼 그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무식했지 완전히. 그냥 감정에만 충실했지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막 맥주 2캔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 간을 막 혹독하는 거지. 밤새 떠들면서 강의하고 와서 또 맥주를 마시고 자고 그리고 낮에 일어나서 씻고 또 출근하고 그랬더니 제가 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입원할 때 뭐를 줬는 줄 아세요? 우루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처방이 우루사야. 그래서 제가 '이걸 뭘 우루사를 주나?' 이랬는데 인제 주사를 맞으면서 근데 제가 암회의를 하면서 입원을 정말 암회의 하는 초기 한 번 하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간 수치가 남들보다 높은데도 피곤하지 않아. 왜냐? 간 에너지 대사에 좋은 비타민 B군을 이렇게 먹으니까. 그리고 이게 항염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간염을 예방해요, 간염은. 그래서 B 플러스는 간영양제다. 별명이 간영양제다. 그래서 얘가 비타민 8가지가 들어있고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영양소 기준 대비 230%가 들어가 있다고 써 있어요. 230%. 그러니까 우리 비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가 꼭 기억해 두실 거. 혈관계 질환 좀 이따 나올 건데 비타민 B군은요. 혈관계 질환에 꼭 넣어야 돼. 왜냐?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렇게 꼭 써 놓으세요.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혈관이 안 좋아. 그럼 오메가3만 먹을 게 아니라 같이 콜라보로 뭐를 먹어야 된다? 비타민 B군이 들어가야 돼.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우리가 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의사들은 동맥경화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아니에요.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과다로 나와서 이게 저항력이 생겨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행복 비타민이라는 판톤텐산이 있어요. 판톤텐산. 얘는 다이어트도 가능하고요. 이걸 먹으면요 우울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B군은 어디 버릴 게 없어. 응? 그래서 비타민 B와는 제가 어제 우리 파트너들 들어와 있지만 어제 저희가 건강 퀴즈 대회를 했어요. 줌으로. 건강 퀴즈대회. 그렇게 열렬하게 건강 공부를 하지만 정말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잘 맞춰주셔서 제가 선물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퀴즈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하고 상담하려면 비타민 B1은 뭐고 B2는 뭐고 이거 좀 알면 도움 되잖아요. B1은 티아민이죠, 우리가.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나이아신 3, 뭐 예를 들어서 판톤텐산 B5, 피리독신, 엽산, 비오틴 얘네들 다 코발라민 얘네들을 다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각자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해서 만약에 내가 비타민 먹고 싶어 그러면 아세로라하고 B+를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로 혈관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스트비는요. 얘도 비타민 B군이지만 얘는 효모 추출물이에요. 효모 추출물. 그래서 얘는 효모라는 것은요. 꼭 기억해 두세요. 거기 효모에다 동그라미 치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초이스에다. 적절한 영양을 갖도록 성장시킨 적절한 영양을 갖도록 성장시킨 배양물로부터 얻어진 거예요. 배양물로부터. 얘는 뭐 비타민 B군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얘가 효모라는 다양한 것에서 추출한 그 다양한 거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이에요. 근데 얘가 배양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얘를 말하자면 효소작용을 통해서 배양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효소작용을 해서 배양을 시킨 효모기 때문에 우리 대사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을 먹냐면 나는 알약 소화가 안 돼. 이런 분들은 이 이스트비를 통해서 소화 기능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다른 식품을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식품을 두세 가지만 넣어도 아우 나 소화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딱 두 가지를 첫 번째로 더블 X 넣어도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영양이 바닥인 사람, 위 기능과 십이지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스티비와 엔자임 바이옴을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소화 기능을 좀 회복시켜 준 다음에 더블 X 넣고 이렇게 차례차례 넣으시면 좋아요. 이스티비. 얘는 간 건강, 소화 불량, 만성 피로, 그다음 음주 후 두통. 저 또 얘기해야겠어요. 저희 파트너가 새로 나온 파트너의 남편분이 저랑 술을 먹는데 제가 인제 이스티비를 5알씩 막 나눠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드셔 보라고. 그 뒤로는 매니아가 됐어요. 회식 있을 때마다 회사 대표님이신데 갖고 나가시는 거죠. 이제는 본인이 물도 싸 갖고 다니고 아우 정말 이뻐 죽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들이 최고 멋있어요. 정말 우리 아메 제품 사랑하고 맑게 알아듣는 남편. 우리 같이 살다 보면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맑게 못 알아듣잖아. 그런데 남의 남편인데도 맑기를 알아들어.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저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남편을 그래서 이뻐하나 봐요. 우리 남편이 맑기를 너무 잘 알아들어. 내 말만 못 알아듣지 남의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 그래서 이스티비는 맑게 알아듣게 할 수 있는 비타민이에요. 음주 후 두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메가3 하겠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3는 쭉 넘겨보시면 마린 오메가3가 있어요. 마린 오메가3. 마린 오메가3가 49쪽에 있습니다. 마린 오메가3가 49쪽에 있는데 네, 하겠습니다. 마린 오메가3는요. 왜 중요하냐? 오메가3가 간 건강에 왜 중요하냐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세포 있잖아요. 간은 이렇게 핏덩어리예요. 간은 핏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피가 간으로 와요. 간으로 와서 모든 수용성 영양소는 간 문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요.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간이라는 통해서 간 문맥을 통하지 않고 가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방간이야. 제가 지금 그랬죠.
모든 지용성 영양소는 간 문맥을 통하지 않고 암주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간을 통해서 잘못 와. 그러면 걔가 지방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간의 혈류를 개선해요. 간의 혈류. 간이 지방 대사를 다 해서 심장으로 피를 보낼 때 이 간의 혈류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3를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간세포를 탄력 있게 만들고. 그래서 오메가3를 먹는데 이제 제품으로 마린 오메가3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전에는 일반적인 오메가3였어요. 그런데 얘는 마린 오메가3가 기술이 더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아쿠아셀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쿠아셀 공법은 작게 쪼개서 그 안에다가 얘를 가용화시킨 거예요. 높은 흡수율이 되게.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아쿠아셀이 그 마린셀이 어느 정도 작냐면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미터고 뭐 꽃가루가 10 마이크로미터라면 우리 저분자 오메가3, 얘 마린 오메가3는 3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100이라면 얘는 3이야.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얇아요. 이게 100이래요. 그런데 저분자 오메가3가 3 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얘가 쏙 들어가는 거야. 그냥 세포 속으로 그냥 뭐 거치지도 않아. 그런데 일반적인 오메가3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먹었어요. 오메가3를 딱 먹었어요. 옛날에 오메가3. 시중에 있는 우리 아쿠아셀 공법처럼 이렇게 그 가수분해가 다 돼서 저분자 오메가3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일반적으로 오메가3는 물 이렇게 먹잖아요. 물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 몸에 물과 섞일 수 있도록 담즙산으로 잘게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담즙산으로 잘게 분해해서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야만 미세 분자 크기가 돼요. 그 다음에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걸 잘게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마린 오메가3는 그 자체를 가수분해 시켜서 거기다 그냥 쏙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소화 가수분해 과정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니까 그냥 소화력이 없는 사람도 이걸 듬뿍 먹어도 그냥 바로 세포 속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린 오메가3의 파이토마린셀의 가장 큰 공법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ALA라고 들어가 있어요. 알파 리놀렌산. 근데 얘가 EPA, DH가 이 오메가3에 들어있잖아요. 얘를 완전히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인지 기능이 좋아져요. 이 ALA가. 원래 오메가3도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데 얘를 넣으면 시너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더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ALA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인슐린 민감도 개선해야 되고요. 당뇨 환자들도 인슐린 민감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또 하나는 우울증 이염과 반비례예요. 우울증. 내가 우울증하고 완전 반비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ALA를 넣는 순간부터 우리 오메가3의 기능이 확장됐어요. 옛날에는 혈중 중성지방 지질, 혈행 개선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기억력 개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 건조 개선. 그래서 얘가 안구 건조증이 대표적이에요. 안구 건조증.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뉴트리 마린 오메가3는 오메가3만의 독자적인 포뮬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EPA, DH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E까지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ALA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능은 4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었다. 그래서 간 혈류 개선과 간세포의 증대를 위해서 마린 오메가3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요. 이제 아까 미안해. 죄송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서. 왜냐면 제가 이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카로틴 플러스. 카로틴 플러스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카로틴 플러스는 비타민 A잖아요. 비타민 A. 이 비타민 A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점막세포죠. 점막세포. 비타민 A. 우리 임종원 니네니까 아주 부지런히
감사합니다. 카로틴 플러스는 점막세포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간세포를 얘를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얘가 에이스잖아요, 에이스. 항산화의 우두머리예요. 항산화 영양소를 에이스라고 하거든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중 비타민 A가 가장 앞장서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간 기능 회복에는 항산화가 최고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와 비타민 A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피부와 점막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얘는 나중에 눈 건강에도 나오지만 정말 눈 안구 건조증이나 아니면 눈 시력 교정에도 너무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점막세포, 간세포, 그다음 해독 작용으로 카로틴 플러스를 꼭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시면요. 셀레늄이 있어요. 셀레늄. 이 셀레늄은 파셀리늄이죠. 파셀리늄 E는 어 셀레늄은 항산화 영양소로 비타민 E와 함께 체내에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1978년부터 셀레늄을 무슨 영양소로 지정했다고요? 필수 영양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일 50에서 200 마이크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셀레늄은 물론 비타민 E와 칼슘까지 함유해서 지치기 쉬운 현대인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셀레늄은 왜 간에 좋을까? 이런 셀레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얘가 비타민 E의 몇 배의 항산화력이 있냐면요. 1970배. 정말 이거 연도 외우듯이 외우세요. 파셀레늄 E는 보통 비타민 E의 1970배의 항산화가 있다. 얘는 미네랄이거든요. 미네랄이. 셀레늄은 미네랄인데 비타민 E를 같이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셀레늄은 미네랄인데 비타민보다 항산화력이 1970배가 있고요. 얘가 간이 왜 좋냐면 우리 많이 들었죠.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소예요. 글루타치온. 그걸 길게 말하면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고 해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원료가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간 건강에는 꼭 뭐를 넣어야 된다? 셀레늄을 넣어야 된다.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소인데 이것의 원료가 바로 1970배의 항산화를 갖고 있는 바로 뭐다? 셀레늄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옆에 가리. 가리 비타민은 비타민 E와 부원료인 많은 불말, 파슬리 농축물로 이루어진 영양 보충제 제품입니다. 그럼 비타민 E를 왜 간 건강에도 좋을까 하면 얘는요 항바이러스 기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와 가리를 같이 먹으면 너무 좋고 염증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간 기능에는 가리 비타민을 특히 마늘 제품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리는 장용정 코팅으로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코팅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리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진짜 마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늘이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천연의 항생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산화를 방지하는 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다른 비타민은 넣으면 장용정 코팅 그런 거보다 너무 잘 녹기 때문에 좀 많이 원재료하고 섞여요. 근데 얘는 장에서만 녹기 때문에 그 원재료가 이렇게 막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기름, 참기름에 2알씩 넣어요. 들기름, 참기름을 보관할 때 얘를 2알을 넣어서 얘가 그럼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 들기름, 참기름이 어떻게 된다? 항산화가 늦어진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의 생활 팁으로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보관하실 때 우리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뭐 저 같은 경우 정말 요즘 안 하거든요. 애들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이 들기름, 참기름을 많이 못 먹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거기다 마늘 2개를 딱 넣으시면 음 바이러스, 항산화 이걸 다 예방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 기능 회복 제품 알아봤습니다. 불러 드릴게요. 우리가 알아본 제품이 따로 메모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더블엑스, 비플러스, 이스트비. 비플러스나 이스트비나 둘 중에 하나 넣으셔도 돼요. 오메가3, 밀크시슬 EX, 아세로라, 카로틴 플러스, 셀레늄, 가리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제 제가 왜 프로틴이나 유산균을 뺐냐 그건 나중에 하려고. 나중에 다 기본적으로 하려고 간 기능 회복 제품. 근데 "아 나 이거 다 못 먹어. 나." 근데 "너 소화는 그럼 잘 되니?" 그러면 "어 나 소화는 잘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블엑스와 비플러스와 밀크시슬이라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지라도. 이것을 다 드시면 좋겠지만 "나는 이거 다 못 먹어." 그러신 분들은 하고요. 정말 간이 손상된 분들은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드시는 게 너무 좋고요. 우리 세포 재생이 각 기관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너무 중요한 건 80%의 세포는 120일 걸려요. 모든 게 재생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은 드셔야 된다. 4 개월은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뇌 건강 제품. 뇌 건강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혈관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혈관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혈관 관리 프로그램은 불러 드리고 안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더블엑스, 진코엠, 오메가3, 레시틴, 칼맥디, 아세로라, 가리, 비플러스, 코큐텐. 이게 혈관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혈관 관리 프로그램에서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직 공부 안 한 부분. 그럼 어떤 부분부터 하냐면 진코엠부터 하겠습니다. 진코엠. 진코엠이 어딨지? 진코엠 펴 주세요. 저보다 더 잘 찾으실 수 있어요. 51 쪽입니다. 진코엠. 진코엠은 순수 은행잎의 엄격한 두뇌 케어. 오죽하면 이게 뇌 건강에 엄청 좋으니까 두뇌 케어라고 딱 써 있죠. 두뇌 케어. 그래서 진코엠은 혼잎, 잎을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행잎이 좋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은행잎 따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은행잎을 딸 때 파랄 때 따는 것도 아니고 노랗게 따거든요. 그리고 거의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중금속에 노출됐는데 그거 따다가 뭐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게 그거 따서 뭐를 술을 만들고 막 해서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 혼입 없는 순수 우리 은행잎은요. 뉴트리라이트에서 전격적으로 어떻게 관리된 은행잎입니다. 그래서 그 추출한 그 플라보놀 배낭체를 함유하고 있어요 얘가. 플라보놀 배낭체. 그러면 얘가 뇌의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성산소라는 것은 뇌의 혈관이 파괴되는 그런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는 걸 감소시키고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시켜. 베타 아밀로이드 얘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가서 안 좋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안 좋은 단백질이나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면 거기서 찌꺼기가 나오죠. 찌꺼기가 나오면 그게 배설이 돼야 되는데 걔가 혈관을 타고 가서 뇌에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돼 버려요. 그럼 얘를 생성하면 최악의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얘를 억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진코엠은 당연히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혈륜의 혈전을 감소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연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어떤 혈관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혈압에도 너무 좋죠. 혈압에도 좋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레시틴, 올리브유, 오렌지 추출물이 부원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깜빡깜빡 기억력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미국에서는 이 제품을 메모리 빌더라고 표현을 해요. 메모리 빌더. 그러니까 기억력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 진코엠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혈관, 혈관 하면 진코엠.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하고 나중에 어떤 삼총사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징코엠 다음에 우리가 빠진 게 뭐 있었어요? 레시틴이죠. 레시틴. 추어블 레시틴. 레시틴은 왜 혈관 관리에 레시틴을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레시틴은 네, 알아서 찾아주셔요. 레시틴은 너무 중요한 게 오독오독 씹어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니치 마케팅이에요. 니치 마케팅. 니치 마케팅은 뭐냐면 틈새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틈새 시장. 그래서 레시틴을 영양소로 먹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얘는 정말 아는 사람만 먹는다. 고급 영양소예요. 레시틴이. 그래서 얘가 틈새 시장인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레시틴이 아이들 두뇌 개발에 너무 좋아서 머리 좋아진다, 공부 잘한다, 머릿속에 있는 쓸데없는 찌꺼기를 쫙 빼준다. 이런 의미로 레시틴을 많이 먹는데 이 레시틴은 시장 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 22%나 성장을 했는데 이 레시틴이 일반적인 레시틴은 뭐 캡슐이나 분말로 돼 있어요. 일반적인 레시틴은. 그러나 우리 레시틴은 추업을 제형이에요. 추업을 제형. 근데 얘가 지질이기 때문에 사실 추업을 제형으로 만들기 어려운데 이것도 기술력이겠죠. 그러면 뇌 건강은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은 뇌혈관 건강이고요. 아이들은 학습 시 두뇌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은 뇌혈관 프로그램으로 너무 좋고 아이들은 학습 시 먹는 이게 두뇌 케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학습 시 먹을 때는 뭐뭐 들어가면 좋냐면 레시틴 들어가고요. 옥타코사놀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다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BDH 블렌드. 근데 제가 정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만 하여튼 건강에서는 너무 건강하게 잘 커졌어요. 병원도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가고. 뭐 뼈 부러졌을 때 갔어요. 얼마 전에 작은 애도 뼈가 부러졌는데 그렇게 운동하다 남자애들은 막 운동하다 다치잖아요. 축구. 모두 온 국민이 축구 선수야. 그런데 다치는 거 외에는 학습 시 그다음에 학생 때는 애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머리가 맑아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보면 거의 애들이 엎어져 있어요. 아침에 그냥 취침이야. 점심 먹어야 그때 조금 깨. 그럼 5, 6교시는 또 졸려서 자. 밥 먹어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기운 없어서 너 엎드려 있고 이제 밥을 먹여놨더니 이제는 밥 먹었다고 졸려서 자고. 언제 공부해?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학원 가서 공부한대. 그리고 밤새 공부해. 그럼 또 졸려.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아침부터 눈을 번쩍번쩍 뜨려면 뭐를 먹어야 된다? 내 건강에는 레시틴이다. 그리고 좀 지구력 있게 얘를 활성화시키려면 옥타코산을 먹어야 되고 두뇌 건강에 가장 좋은 BDH 블렌드 있잖아요. DH와 EPA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학습 시에는 이렇게 먹고 뇌혈관 프로그램에는 아까 불러드린 것처럼 먹는데 이 레시틴이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요.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두 번째는 LDL을 녹여서요. HDL에 실어줘요. 이쁜 애네. LDL은 low density 리포솜이잖아요. 얘가 뭐냐? 단단한 지질이 단단하지 않은 거야. density가 단단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로야. 세포가 단단하고 탱글탱글해야 되는데 로야. 허물허물허물 하니까 세포가 그 밑에서 새어서 어떻게 혈액 속에 지방으로 둥둥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HDL은 뭐예요? 하이죠, 하이. 덴서티. 덴서티가 땅땅한 애들이야. 그럼 얘는 막 똘똘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 로가 많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 LDL을 녹여서 HDL에 얹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레시틴이. 그래서 내가 WX는 LDL 산화적 수치를 떨어뜨리잖아요. WX와 레시틴과 징코엠과 그다음 뒤에 나오는 오메가3를 같이 먹었을 때는 정말 엄청난 두뇌 건강에 시너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프로그램 할 때 꼭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메가3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레시틴이 그러면 레시틴이 아까 콜레스테롤을 개선한다니까 뭐에도 좋을까요? 심혈관 질환에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는 이 레시틴과
징코엠과 오메가3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는 혈행을 좋게 해요. 혈액을 맑게 해주고, 걔가 이제 1번 타자로 그 일을 해요. 오메가3가. 그러면 이제 징코엠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혈관벽에 뭐 붙어 있는 애들 있어. 니네 뭐야? 하고 얘네를 탁탁탁 따기를 때려가지고 탁탁탁탁 떨어뜨려요. 안 좋은 찌꺼기들을. 그러면 레시틴이 얘네를 샥 끌고 청소해버려요. 그래서 뇌혈관 청소부 3종사예요. 오메가3가 맑게 해주고 원활하게 해주고 징코엠이 베타아밀로도 떨어뜨려 뭐 떨어뜨려 다 떨어뜨리면 레시틴이 끌고 나가는 애지. 쓰레바지로 싹 쓸어가지고 싹 나가는 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 한 부분이 코큐텐이죠. 코큐텐. 우리 뇌혈관에 좋은 것이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 어디 있지? 예, 코큐텐. 코큐텐은 코엔자임 큐텐이죠. 코엔자임 큐텐. 코엔자임 큐텐인데, 코엔자임 큐텐의 원래 기능은요, 원래 기능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거기 기본적인 것만 읽어볼게요. 코엔자임 큐텐은 체내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내 합성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지용성 항산화 물질로 인체 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큐텐은 발효공법으로 생산하며 독자적인 포뮬러로 개발해 비타민 E, 오렌지 추출물, 노즈마리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엔자임 큐텐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 세포의 문지기. 세포의 문지기. 세포 그 옆에 딱 서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액도 세포잖아요. 코엔자임 큐텐이 혈관을 약간 확장해줘요. 얘를. 혈관을 확장해줘. 확장해주면서 얘가 혈압을 떨어뜨려요. 혈관이 아무래도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더 혈행이 원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게 되죠. 혈압이 감소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정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약간 저희 믿거나 말거나지만 확실한 제가 한 사례니까 그냥 우리 리더님들이니까 그냥 자기 소비자에게 신뢰감 있는 소비자에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 올케가 엄마가 뇌졸중 뇌경색으로 5년 동안 앓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계 질환에 되게 그리고 그 친정 자기 친정에 다 혈관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올케도 40대 중후반 때 이미 혈관계 질환에 노출이 돼서 그나마 아메이 매니아라 제가 매번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우리 올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50이 이제 올케가 50이 넘다 보니까 50대 요쪽 저쪽이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점 이 혈관계 질환에 노출이 됐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자기가 너무 몸이 좀 뒷골도 땡기고 이상해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혈압을 재봤더니 160, 170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근데 다행히 의사가 정신 똑바른 사람 만나가지고 의사가 혈압약 금방 먹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올케가 제가 알려준 대로 설명을 했대요. 선생님, 제가 혈압약을 무조건 처방하지 않고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올 테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식단 관리해보고 운동해보고 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혈압약 지어져서 한 달에 오는 것보다 응? 매주 오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럼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하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 혈압에는 오메가3와 코큐텐이라겠어. 그리고 형님이 비플러스도 꼭 먹으라겠어. 혈관계 질환, 호모시스테인 감소. 그러니까 또 들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먹은 줄 아세요? 정말 거짓말 안 합니다. 혈관 디톡스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잘못 알아서 내가 예전에 알려줄 때 오메가3 하루에 20알을 먹으라고 알려줬는데 얘가 착각을 해서 한 번에 20알을 3번 먹은 거야. 그럼 몇 알이에요? 60알, 60알.
저는 제가 알려주기에는 하루에 20 알이라고 했는데 7 알, 7 알, 7 알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또는 6 알, 6 알 이렇게 먹으라 했는데 얘가 착각을 해서 '아 형님이 20 알 먹으라겠지.' 하고 한 번에 20 알을 먹고 코큐텐 3 알을 먹고 그다음에 비플러스 막 3 알, 4 알, 5 알을 3 번씩 제가 꼭 3 번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먹고 이틀이 지났는데 자기가 너무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1 주일 안 기다리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혈압이 130 으로 떨어진 거야. 딱 이틀 먹었는데. 근데 의사가 "와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서 또 이렇게 혈압약 지어 줄까 봐 "선생님 제가 그러면 3일 더 건강 관리를 하고 다시 올게요." 이랬대요. 근데 그럼 일 주일에 지금 3 번을 왔잖아 병원을.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20 알씩 그렇게 먹었다고? 내 말은 하루에 20알 먹으라는 뜻이잖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형님 이제부터 그냥 오메가3를 한 이틀 동안 20 알을 하루에 먹고 이렇게 똑같이 먹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3 일을 더 먹고 병원을 갔어요. 혈압이 80, 125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혈압이 급상승됐을 때 무조건 혈압약 약을 처방하지 말고 1 시간 걸으면서 식품으로 한 일 주일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줄여 나가면 돼요.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리더님들이 잘 조절을 해서 아주 신뢰감 있는 분들에게 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저희 오빠도 해 봤고요. 저희 동생도 해 봤고요. 다 해 봤어요. 안 들어 먹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 혈압에 너무 좋고 뇌혈관에 너무 좋다. 하나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까지 해 보겠습니다. 관절 건강 불러 드릴게요. 더블엑스, 조인트 가드, 칼맥디, 비타민 D, 아세로라, 오메가3 다시 불러 드릴게요. 조인트 가드, 더블엑스, 조인트 가드, 칼맥디, 비타민 D, 아세로라, 오메가3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지 꼭 이것만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관절 건강에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 칼맥디부터 하겠습니다. 칼맥디. 칼맥디. 칼맥디는 사실 칼슘은 우리가 양자 분석 같은 거 해 보면 모든 사람이 칼슘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칼슘의 특징은 혈액 속에 1% 있고 뼈 속에 99%가 있기 때문에 혈액의 1%를 항상 맞춰 주셔야 뼈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뼈 건강이 안 좋다 하는 것은 내 혈액 속에 계속 빼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칼슘은 모든 뼈의 그 무게가 사실은 뼈가 칼슘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뼈가 칼슘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칼슘은 칼슘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뼈가. 그리고 그 뼈 안에는 골수가 흐르죠. 그런데 모든 뼈는 체중의 12%를 차지합니다. 내 체중의 12%가 뼈의 무게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50 킬로다. 그럼 나의 뼈 무게는 5 킬로, 6 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12% 니까. 그리고 키를 결정하는 뼈는 척추뼈예요, 척추뼈. 그래서 우리가 척추뼈가 곧아야 이렇게 키가 아이들이 크니까 근데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여기가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래서 그 뭐 수건 같은 거 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 10 개씩 3 세트만 하면 애들이 등이 다 펴진대요, 애들은 유연해서. 근데 우리 어른들은 20 개씩 3 세트를 해야 펴진대요. 그 유명한 물리치료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칼슘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주의가 산만하고 불면증 생기고 짜증, 피로, 신경질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가 적절하게 있을 때 2대 1대 1로 있을 때 우리가 뼈가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또 마그네슘은 하는 일이 또 틀려요. 우리가 칼슘은 그런 일을 하지만 마그네슘은 근육을 좀 관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근육 경련, 흥분 증가, 그다음에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 뛴다. 내가 심장이 나대고 있다. 그럼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나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그 내분비 질환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칼슘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갑상선 환자들은 칼슘이 꼭 칼슘하고 비타민 B군이
그다음에 약을 먹는 사람은 밀크시슬 이 3 개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폐경기 이후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에스트로겐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원래 에스트로겐은 뼈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감소하다 보니까 얘가 뼈가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든요. 그런데 뼈와 치아, 신경 근육, 혈액 응고 이런 거에 다 칼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 권장량 이상으로 칼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 건강할 때는 뭐 칼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요. 이게 칼슘은 혼자 가지 않아요. 비타민 D가 팔짱을 껴줘야 돼요. 비타민 D가 팔짱을 껴주고 들어가야 내 뼈로 쏙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애가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와 칼슘과 마그네슘은 한 세트로 생각해서 칼맥디를 꼭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뼈 건강, 관절 건강 그러면 우리 칼슘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어린이 성장에도 칼슘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성이 남성보다 한 4배 정도 더 먹어야 돼요. 근데 또 남성은 안 먹으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남성도 오히려 진짜 뼈 건강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남자들이 척추 수술을 너무 많이 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칼슘 꼭 관절 건강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인트 가드. 조인트 가드. 네, 조인트 가드. 조인트 가드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인트 가드는 퇴행성 관절염에 엄청 특화된 제품이에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긴가? 안 생길 수 없어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3 개예요. 제일 큰 원인이 뭐냐? 자연스러운 노화. 노화야. 늙으면 그래, 늙으면. 그래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의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운동일 수 있어요. 운동선수나 아니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도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체중 증가예요, 체중 증가. 이 세 가지로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50대 이상 대부분 이제 관절 걱정을 50 대부터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도 많지만. 근데 50대 이상 공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확률이 남성은 한 5% 정도 돼요. 5.1% 정도. 근데 여성은 18.9% 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많죠. 3배 이상, 3.7배 이상 여자가 관절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한테 이렇게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그럼 남편은 맨날 삭신 쑤신다고 하니까 듣기 싫죠. 그런 남편이 한번 아파 봐야 정신 차리지. 아파 봐야. 제가요 편도선염이 엄청 심했었어요. 두통하고 편도선염이 아주 지병이에요, 지병. 근데 우리 남편은 편도선염을 단 한 번도 앓은 적이 없어. 근데 제가 맨날 2 주에 한 번씩 편도선을 끓고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아 왜 그렇게 아프다고 하냐. 그리고 왜 편도선이 왜 이렇게 지독하냐." 이렇게 막 좀 불평 아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편도선염을 앓았어. 거의 최고래요, 최고. 자기는 막 열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다음부터 나를 이해하더라고. 아빠 봐야 정신을 차려. 그래 가지고 여자들이 3.7 배가 더 많아요. 근데 70대 사람들은 70대 지금 70 대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요. 10명 중에 3 명은 다 관절염이야. 30% 가. 그래서 체중이 1 킬로 증가될 때마다 관절이 5 킬로 부담이 돼요. 어. 5 킬로 부담. 그러니까 내가 1 킬로 빼면 5 킬로가 감소되는 거예요, 관절이. 그래서 조인트 가드 꼭 드셔야 되고요. 이 조인트 가드는 글루코사민과 MSM을 함유해 연골세포의 생성과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고 관절 그 관련 그 질환, 불편함을 해소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비타민 C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죠. 통증을 감소하는 보스웰리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글루코사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 1,500 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1,500 밀리냐면 글루코사민은요. 1,500 밀리 이하를 먹으면 도움이 안 돼요. 조인트 가드는 정량을 꼭 지키셔야 돼요.
아까워서 원래 하루에 6개 먹는 건데 아까워서 3개씩 먹는다? 절대 안 돼요. 정량을 이 기능성 허브 식품들은 거기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정량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MSM도 1,500ml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글루코사민은 관절 윤활력을 생성을 해요. 글루코사민이 없으면 이것도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MSM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인제 유황 성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콜라겐 형성에 필수예요, MSM이. 만약에 나는 그래서 어느 뭐도 있는 줄 알아요? MSM만 하는 다단계가 있어요. 모든 게 다 MSM 들어갔어. 치약에도 MSM, 뭐 샴푸에도 MSM,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거기는 MSM이 만병통치약이야. 모기에 물려 MSM 연고 발라. 그 정도로 그 한 가지 성분으로 다단계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우리 여기에 MSM이 1,500 밀리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콜라겐 형성에 필수고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를 딱 끊어 버려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MSM이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인트 가드는 진짜 천상의 식품이에요. 그래서 노후 건강은 관절 건강이잖아요. 제가 이거는 뼈저리게 느껴요. 저희 엄마가 5 년째 집 밖을 못 나오고 계셔요, 못 걸어서. 모든 건 건강하셔. 단 뚱뚱해. 근데 이 수술을 관절 수술을 3 건을 하셨어요. 그 뒤로 발목이 부러지는 순간 걷지를 못 하셔서 집에서 그냥 워커만 좀 하시지 전혀 외출을 못 하시고 그렇게 활달하고 긍정적이고 막 이런 우리 엄마께서 집에만 5년 있으니 정말 노인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질병보다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아시죠? 정말 만약에 차라리 나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딴 거 괜찮고 암에 걸려서 치료라도 받으러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걷지 못하니 어떡하면 좋냐." 이런 말을 하시고요. 정말 그래서 매니아가 되셨어요. 만약에 조인트 가드하고 제가 관절 제품을 다 드릴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요. 아니 떨어지면 전화하는 것도 아니야. 한 15일 남았어. 그럼 막 득달같이 "야 빨리 보내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엄마가 완전 누트리라이트 매니아가 되셨어요. 그래서 관절 건강에 꼭 이 조인트 가드 비타민 D까지 다 챙겨 드셔야 되고요. 제가 인제 우스갯소리로 마치면서 하나 굿모닝 실버 굿모닝이 하나 있는데요. 3 명밖에 안 돼요. 저 포함해서 4 명. 이제 초이스 오늘은 관절 건강까지 하고 다음 7 월에는 인제 여성 건강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웃긴 얘기 해 드릴게요. 다 웃으시라고. 저희 엄마가 굿모닝 한 팀을 묶었어요. 응? 80 세세거든요. 굿모닝을 묶었는데 어떻게 굿모닝을 묶었을까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품명도 모르고. 근데 저희 엄마가 굿모닝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저희 엄마가 8 년을 그런 식사를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프로틴, 유산균, 식이섬유 거기다 인제 아미노 쪼끔, 아미노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8 년을 수술하신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소화도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팔면을 먹었는데 엄마의 변화가 뭐냐면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한 이후 때까지 어떤 질병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냐면 위궤양. 위가 너무 안 좋으셔서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가 이 8 년을 드셨잖아요. 8 년을 드셨는데 이 위장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장병이 생기면 발 뒤꿈치가 막 갈라져서 피가 질질질 흘러요. 근데 이게 노인이 발을 만지면 보들보들거려. 근데 제가 인제 엄마가 그런 거 하나 못 느끼다가 인제 굿모닝이 나와서 제가 우리 엄마가 8 년을 먹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 몇 개 묶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친정을 갔어요. "엄마, 엄마가 아침 식사하는 걸 이걸 굿모닝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뭔 모닝?" 이래요. 그래서 "엄마 굿모닝. 겉이라는 뜻은 영어인데 얘가 내장을 뜻해. 얘가 소화기관도 뜻해. 그래서 이걸 하면 내장 소화기관이 좋아진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맞아." 막 이러는 거야.
나 위궤양 높고 나 위암 걸린다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 이래. 그러니까 엄마가 동네 우리 엄마 못 나가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오면 "엄마가 그 경험담을 얘기해 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응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제일 전달 잘하는 게 커피랑 화장지예요. 정말, 정말 짜증나. 커피를 아주 너무 많이 전달을 해. 근데 이게 누트리라이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하고 친한 분이 2 명이 계세요. 하나는 오시는 요양보호사, 한 분은 아모레 화장품을 35년 한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아모레 다 나오잖아. 그런데 저희 엄마가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2 명을 앉혀 놓고 "야 나는 아침마다 굿모닝 해." 근데 그 겉을 까먹어 가지고 그냥 "모닝 해." 이렇게 한 거예요. "모닝 해."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닝이 뭐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한테 "내가 먹는 거" 그 사람이 와서 항상 타 주거든요. "이렇게 먹는 게 모닝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왜?" 이러니까 "야 니네 아침 다 인제 65 살, 70살 이래요 나이가. "니네 아침 70년 먹어서 위장병 고쳤냐?" 이렇게 말했대요. "니네 아침 계속 먹어 가지고 밥 차려서 먹어서 니네 위장병 고쳤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이러더래요. "나는 밥 안 먹고 이 모닝을 해 가지고 위장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다 알잖아 위장병 있는 거. "그래? 똥도 잘 싸고 응? 속도 편하고 응? 나는 뚱뚱한데 이건 어필이 안 되네? 응? 살도 안 찌고." 인제 내가 말해 준 대로 쭉 하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아우 나도 아침 꼬박꼬박 먹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안 좋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럼 너도 내 거 3일 먹어 봐라." 그래서 3 일을 그 아줌마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아모레 하시는 아줌마도 얼마나 영양식품이 많아요 아모레에. 근데 그 아줌마한테 그랬대. "너 아모레 35년 먹어서 고쳤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안 고쳤지. 그래서 2 명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굿모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쉽게 다가가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초이스 강의 누트리라이트 건강별, 증상별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다음 주에는 다음 7 월에도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7 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